낙담한 비선의 딸 그리고 펑펑 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얘기입니다. 전 대통령의 아들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입니다. 명품 시계를 밀반입하다 적발됐는데 그 시계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전재만 씨에게 받았다. 이 내용 들으신 분들 많을 텐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른쪽에 준비한 걸 한번 같이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얽히고 설킨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이 전재만 씨에서 어떻게 정유라 씨까지 한번 넘어가나 쭉 흐름을 볼 텐데 여러분들도 같이 잘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흐름에서 첫 번째 키부터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현정 의원. 네. 전재만 씨가 어디서 얼마나 돈이 많길래 이 명품 시계를 줬는지는 이제 차차 짚어보기로 할 텐데 유흥업소 직원한테 명품 시계를 준 건 맞는 것 같아요. 참 이 전두환 씨 일가가 언제나 우리 뉴스에서 좀 사라질지 끊임없이 사실은 나오고 있고 지금 큰아들, 둘째 아들은 현재 지금 세금을 못 내서 전대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막내 아들이죠. 전재만 씨인데 현재 이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의 나파밸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거기 가면 이제 주로 와인을 많이 제작하고 파는 데인데 거기에 지금 현재 실제로 소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 사건 발생은 2015년도 8월 달에 일어났어요. 이게 아마 어떤 여성이 그 고가의 시계를 차고 이제 들어오는 것을 관세청 직원이 적발을 해서 시계 출처를 물은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이 시계가 우리가 지금 콘스탄틴이라는 아주 스위스 유명한 시계인데 한 4,50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여성이 이 시계는 미국에 있는 전재만 씨가 사줬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 증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재판에, 그러니까 그 검찰에 기소가 돼서 세금을 지불했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특히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왜 전재만 씨가 이 여성에게 이런 비싼 고가의 시계를 사줬는지, 그리고 지금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재산이 없어서 아직 추징금을 못 내고 있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비버리 힐스에서 이 정도 고가 시계를 특히 자신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여성이 이 정도 사줄 정도면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금 의혹들인데 사실 이거 자체가 지금 아직 본격적인 정확한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현재로서 이제 관세청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예, 일단 시작을 좀 이해가 쉽게 풀어봤는데 그러면 문제의 시계가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됐는지 인천 세관의 당시 관계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처음에 뭘 부인했다? 이건 선물서 내가 다른 사람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시인을 했습니다. 굳이 왜 선물 받았다고 한 겁니까? 자기가 샀다 하면 또 그게 제가 이제 또 어떻게 돈을 가져갔나부터 해서 그 경위를 또 묻게 되잖아요. 예, 그 뒷얘기를 다 캐기 때문에 이게 이제 늘어든 거겠죠. 그 영업장을요. 그 여인이 자택까지 해가지고 체크하고 약관을 하니까 나중에 실토를 한 게 이제 이렇게 사람 이름이 나온 거죠. 전재만 씨가 나온 거고. 예. 네, 이 사건이 2015년 8월에 발생한 사건인데 지금 이 해당 여성과 시계는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아시겠지만 공항이나 이런 데서 올 때 보면 $600가 기준이잖아요. 그때 $600까지는 면세가 되고 그 이상이 되면 자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시계를 차고다가 공항에서 걸린 게 아니라 이게 워낙 고급 시계다 보니까 이제 그 케이스도 귀한 거죠. 그 값어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케이스를 소포로 따로 받았대요. 그래서 그 케이스 소포가 걸리면서 이제 이 시계까지 추적이 된 건데,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케이스를 따로 소포로 붙인 이유는 본인이 이게 쓰던 것처럼 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속인 거죠. 세관에 들어올 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계는 압수가 됩니다. 예, 그리고 벌금을 받게 되는데 2천만 원 기준으로 해서 2천만 원 미만일 때는 관세청장이 벌금을 부과를 하고요. 아닌 경우 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을 해요. 그래서 이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검찰에서 벌금형을 받은 거죠. 이제 그 법원을 통해서 벌금형을 받은 건데요. 이렇게 고의적으로 이렇게 밀반입을 하는 경우에는 밀반입 물품 자체가 범죄의 범죄품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압수가 됩니다. 예, 변호사님, 근데 사준 사람, 그러니까 재만 씨에게는 어떤 법적인 영향은 전혀 없는 건가요?
전제만은 그냥 자기는 선물 준 거고 신고해야 될 의무는 세관에 신고해야 될 의무는 여성한테 선물 받은 여성한테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전재만 씨가 뭐 관세법 위반은 아닌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4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시계를 이렇게 선물을 할 수 있는 정도면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으면 그 재산의 출처는 어디냐고 다시 이제 역추적이 가능한 거죠. 그럼 결국 아버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죠.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과연 전재만 씨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길래 이런 명품 시계를 쉽게 선물해 줬을까?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오늘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 전재만 씨의 와이너리 이제 그 와인을 만드는 공장 그리고 이제 포도밭 그거하고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미국의 저택이 있다고 그래서 놀라운 사실이 그 고급 와인 아주 고급 와인인데요. 온다도로라는 와인이 이 와인이 2010년 11월에 우리나라에서 G20 정상회담이 이명박 정권 시절에 있지 않습니까? 온다도로가 그때 정상회담의 금배 와인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이 전재만의 와이너리 다이나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무 소장님, 네. 미국에서 1,000억 원대 이상의 와이너리, 그러니까 와인 농장을 소유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이 소유를 하게 된 경위가 이제 어떠느냐 이런 걸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그럼 전재만 씨 개인 거냐 하니까 장인과 지금 동업을 하고 있는 형태로 공동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그 돈이 어디서 그 어마어마한 돈이 어디서 나와서 이걸 소유했을까? 결국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의 일부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심지어 장인의 그 돈조차도 사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금 추측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그때도 이 포도원을 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한참 비자금지 추징하고 할 때. 저기 좀 화면에도 준비가 돼 있어요. 예,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제 캘리포니아가 사실은 포도의 주산지죠. 우리가 뭐 흔히 아몬드라든지 오렌지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포도의 주산지고 이 포도 농장을 만들고 여기서 포도를 따고 할 때 이제 그 노동자들의 노동 착취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그 문학 작품으로도 이게 나오는 곳이죠. 그 유명한 계곡 그 나파밸리라는 데가 이제 더 주산지고 유명한데요. 이게 15만 평 정도입니다. 15만 평 정도면 어느 정도 규모가 하면은 지금 청와대 전체 부지, 그다음에 전남도청에 있는 그 전체 부지가 7만 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거의 2배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 고학사님 저희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아무래도 아버지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고 했는데 아들은 뭐 1,000억 원대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고 유흥업소 여직원에게 4천만 원이 넘는 시계를 선물하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전재만 씨가 뭐 자기가 번 돈도 일부 있겠지만 그 엄청난 돈, 1,000억 원 이상이 되는 그런 와이너리를 갖고 지금 있는데 사실은 장인 그 이희상 씨라고 동원그룹 회장입니다. 이분이 또 유명한 게 그 비싸다는 페라리 승용차를 몰고 다니신 분인데 동아원은 원래 제분회사인데 그 이후에 이런 와인 사업, 수입차 사업을 하다가 기울어가지고 지금은 아마 사조그룹으로 넘어갔을 텐데 그러니까 어쨌든 전재만 씨 장인도 부자였어요. 네, 이희상 씨도 아주 부자였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공동 소유로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상당 부분이 말하자면은 전재만 씨한테 나온 거고 그 전재만 씨의 돈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서 나온 것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29만 원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그 이전에도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기 이전에도 전두환 씨가 뭐 어디 스위스 어디로 빼돌렸다, 미국 어디로 빼돌렸다 이런 얘기들이 돈을 이렇게 빼돌렸다는 얘기도 나왔고 또 동아원 그룹 자체가 전두환 씨의 비자금 저수지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와이너리 소유를 하고 있는 전재만 씨가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고 그 돈이 많다 보니까 5천만 원짜리도 우리들 뭐 10,000원 쓰듯이 이렇게 지금 시계를 선물한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한 건 보시면 이제 명품 시계로부터 타고 들어간 이 흐름이 사실 뭐 네 분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다 이 돈이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에서 나온 셋째 아들에게 간 거다. 그래서 뭐 1,000억 원대 포도 농장도 소유하고 있던 거다. 이러는데 사실 전재만 씨는 전두환 추징법이 시행되기 전에 호화 주택을
금매 처분하라던 조항도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Many times you have to book way in advance. Okay. So you got to get on the mailing list. It's very difficult. All right. This is a very private place. It's is not like the other wineries. There's really one large bedroom, the office, and when the Chans were living here, this is where their daughter slept. In this room. They wanted to live closer to the winery, so that now they live right next door to the winery. They literally can walk to the winery. 저게 여러분들이 다 예상했던 비자금이라면 추징돼야 마땅한 건데 이현재 의원님 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확한 이 재산의 출처가 어딘가에 대한 이제 명확한 어떤 지금 그 출처를 못 찾아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이 전재만 씨 같은 경우에 결혼할 때 결혼 축하금으로 장인한테 160억자 규모의 채권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제 수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114억을 검찰이 이거는 전두환 씨 돈이다. 이렇게 이제 검찰이 밝혀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법원에서 결국 이제 여기 한 53억 정도만 이제 이제 출처를 확인해서 결국 나중에 추징금을 때린 적이 추징금 매긴 적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그 전두환 씨 어떤 그 추징 단계에서 이제 뭐 전재용 뭐 지금 전재국 뭐 아들에 대한 재산도 되고 있지만 지금 이제 큰아들 같은 경우는 시공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추징이 쉽지 않은 게 이 재산의 출처 자체가 이제 불법적인 돈이다. 이런 것을 이제 규명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돈의 돈이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사실 이거는 추징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그 나파밸리에 있는 재산 자체도 보면 그렇습니다만은 같이 동업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이제 이상 씨의 재산 규모로 잡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재산 자체가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흘러갔다는 정황들을 증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재산 자체가 거의 한 뭐 1,200억대, 1,300억대 된다고 하지만 이거 자체를 지금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서 추징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명확한 출처 자체를 지금 규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000억 원이 넘는 뭐 전두환 전 대통령 주변에 도대체 돈이 얼마나 했는지는 아직 저도 감이 안 잡힙니다만 이 비자금을 추징하겠다고 예전에 했던 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당시 의원이었잖아요. 전두환 추징법. 참 제목 그대로 얽히고 설킨 게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악연 관련해서 한번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섭섭함이 많았으면 전두환 대통령의 재산을 그렇게 탈탈 털었을까? 2014년인가 그 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소급 입법입니다. 공소시효를 10년으로 늘렸다고.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재산을 빼앗기 위한 특별법이지. 최순실이가 국정에 깊이 개입했다면 반드시 아버지 원수 갚기 위해서 영향을 주지 않았겠나. 예, 뭐 말씀처럼 전두환 특별법을 만든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저희가 판넬에서도 준비를 했듯이 지금 최순실 씨랑 경제 공동체로 묶여 있고 또 최순실 씨도 뭐 추징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입장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법적인 그 정치 자금이라든지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들은 추징할 수 있게 한 게 바로 전두환 추징법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똑같이 이제 그런 사례에 해당되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서 이런 자금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 자금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뭐 똑같은 사례로 환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그런 법에 유사한 사례로 자기들이 다시 환수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요. 이 사람들의 뭐 악연이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최태민 씨를 전두환 정권이 들었으면서 그 강원도에 있는 군부대로 보내버렸죠. 그때 이제 이 최순실 씨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최태민에 대해서 굉장히 그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이 두 여인이 동시에 한을 품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인이 한을 품으면 온유굴에 서리가 내린다는 이런 옛말이 있듯이 결국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서리가 내린 게 사실이죠.